박노봉 교수의 페이스북을 한번 일단 읽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노봉 교수의 페이스북. 조국 교수 이야기가 페북에 많이 보인다. 나 같은 평범한 사람 입장에선 더 통찰력이 뛰어난 분들의 글이 있으니 개인적 의견은 패스. 근데 내가 사교육 원저리에서 20년 정도 일하고 있기에 100%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다. 조민이 표창장으로 대학 떨어져야 하고 의전에도 떨어져야 한다면 조국 교수 딸 조민과 앞뒤로 3년 정도로 대한민국 특목고 자사고 다녔던 학생들 100명 중에 99명은 대학 떨어져야 된다는 거다. 맞습니다. 당시에는 외부에서 5명 모여서 덕소대회 열고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줘도 그 스펙을 대학에 넣을 수 있었다. 학교 선생들이 나와서 스펙을 만들어주는 것이 10년 전 특목고와 자사고에서는 일상이었더랬다. 부모들끼리 서로 교차로 스펙 만드는 것은 인턴이란 제도로 포장됐었다. 이런 분위기를 이명박 교육부가 장려했고 학교는 따랐기 때문이다. 상황을 아시라고요. 뭐 공정 이야기 하는데 조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빠 찬스를 쓴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재밌는 그 사진 하나를 일단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전두환 29만원권, 윤석열 10원권. 이거 웃어줘야 내가 진행을 하거든요. 내 머릿속에는 여기서 웃음. 근데 보람이 지금 백신 맞고 아파가지고 저 피드백이 안 나오니까 방송 진행하기 되게 힘드네. 보람이가 뭐 들었어? 윤시본 씨. 내가 말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워딩하면 안 된다고. 딱 박혀버리는 거죠. 하면 딱 저렇게 되고 나면 윤석열한테는 무조건 10원이에요. 그 말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윤짜장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윤석열의 그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는 짜장면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렇죠. 한식이었다고. 근데 의미가 없어 그게. 우리 어떤 선동 구호로서 의미가 없어. 그냥 조롱만 있는 거예요. 앞으로 윤시본 씨라고 하시면 돼요. 윤시본. 정진석이 큰일 했죠. 이응시옷 이응으로 또 라임도 맞아요. 윤석열, 윤시본, 이응시옷 이응 예. 딱 맞아요. 아주 좋은. 근데 지금 윤석열 쪽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쪽이라고 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윤석열 측은 한 부류가 있고 장모 측 변호사가 있어요. 그 양쪽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야. 다 그 통칭해서 윤석열 측이라고 지금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 아무튼 지금 그쪽에서는 윤석열 장모에 대한 수사가 과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런 말까지 나왔지. 수사 기간으로 따졌을 때 조국 내는 3개월, 윤석열 장모는 1년 넘게 수사했다. 첫 번째.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야. 숫자 장난하는 거고. 또 어떤 놈은 윤석열 장모가 조국 장관내보다 10배는 더 털렸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정치적 선동인데 과연 진짜로 그럴까요?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존경하는 나무 의원님은 도대체 얼마 동안을 수사해받고 계신데 그분은 정말 인권 탄압을 제대로 당하시는 거네요. 저 이건 수사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안 하니까 계속 기간이 문제고 오래지는 있는 거잖아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1년 3개월이 지가 총장일 때야. 어쩔 거야 그거. 아 근데 이게 정말 숫자로 딱 조국 3개월, 윤석열 1년 3개월째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저는 본인이 이제 그 이 시간 동안에 정리할 걸 다 정리시켰다라는 걸로도 들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데 일단은 이 얘네들이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반박을 좀 하자면 이게 뭐 법조인 출신인데 정치인 언행을 도를 넘었다 막 이러면서 하는 말이 뭐 재판도 끝났고 이제 재판부에 그 판단이 임박했는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도 끝났고 재판부에 판단이 임박했는데 우리 장모는 10원어치 하나 손해준 적 없어. 그 말은 그러면 그건 뭐 사법부 희롱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게 더 사법부 입장에서는 더 압력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니까 앞뒤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입 뚫린 대로 비판을 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이 1년 3개월째 수사를 하는 동안 우리가 전혀 몰랐잖아요. 그러면은 언론을 어떻게 통제를 했길래 아니면 언론이 애써서 이렇게 외면해졌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짜장면을 먹었는지 한식을 먹었는지까지 쫓아붙었던 애들이 왜 윤석열 장모가 지금 이 시간 어디에 있고 뭘 처먹는지를 쫓아다니질 않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3개월을 했는지 압색을 뭐 100군데를 했는지 알 턱이 있나. 이렇게 억울할 것 같으면 다 오픈하고 수사 받는 대로 다 족족 기자들한테 써달라고 했었어야죠. 그게 이 사건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을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요. 추미애 장관입니다. 추미애 장관 최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인권감독실의 그 사기 사건, 윤석열 장모 사기 사건을 배당을 해. 그리고 공소시효를 넘기려다 들통나자 겨우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축소 기소한 사건이야.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었잖아. 사기죄 본질은 빼놓은 채 347억 통장 잔고 증명서에 사무소 위조라는 것까지만 기소를. 윤 총장 장모가 운영한 요양병원의 수십억의 보조금 수급,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 공범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살고 나왔으나 장모는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10원 한 장 남은 돈은 사익 침해에 그치지만 국민 혈세 편취는 공익 침해범으로 공정과 상식을 운운하는 공직자로선 아무리 장모라고 하더라도 비호하면 안 되는 범죄. 윤석열 비호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거야. 이게 사람들 잘 가슴이 잘 안 와닿는데 쉽게 말해서 윤석열 장모가 지금 그 요양병원 한 건 이게 뭐냐면요. 영리병원이에요. 이게 바로 영리병원이에요. 그 법에서 말하는 영리라는 거는 투자하고 투자한 비율만큼 이익을 나눠 갖는 것을 영리라 그래요. 우리가 영리병원이라고 하면 목숨 걸고 반대할 사람도 엄청 많죠. 왜? 국가 의료 체계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병원을 세우고 자기가 돈을 투자하고 그 투자한 만큼 비용을 받는 것, 이 행위 자체가 영리 행위고 국가에서 허락하지 않는 영리 병원을 운영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국가에서 22억 9천만 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지적해준 언론이 단 하나도 없어요. 영리병원을 만들어서 운영했기 때문에 처벌받는다는 사실. 이거를 지적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걸 가지고 1년 반을 수사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장모 그 사무소 위조 같은 경우에 수사할 게 뭐 있어요, 솔직히. 가서 그 문서 들고 가서 저기 뭐야 그 저축은행 가서 이거 작성해 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는데요 끝 그건 기소예요 그냥. 그리고 이 사기 사건 같은 경우도 병원의 설립 당시에 윤석열 장모의 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만 확인하면 끝이다. 이걸 가지고 1년 3개월 동안 수사를 했던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물론 저는 장모님 무죄라고 생각해요. 난 내 장모님 같아가지고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웃긴다. 그냥 법적으로만 따지면 1년 반을 넘게 수사했던 것 자체가 뭉개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공소시효 지나게 하려고 그때 3개월인가 밖에 안 남았다고 할 때 하면 문제가 됐었고요. 그렇죠. 계속 뭉개고 있다가 결국엔 그래놓고 뭐 어쩔 수 없이 털렸다는 데 이런 미친 윤석열 장모 관련해서 압색했다는 소리가 들은 적도 있는 것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이 정도잖아요. 솔직한 말로 압색할 게 없는 사건이에요. 그 고일석 기자님이 조사하신 거에 따르면은 동양대 표창장 사건에 대해서 첫 열흘간 보도한 양이 1191건인데 윤석열 장모에 대해서는 첫 10일간 보도량이 68건밖에 안 됩니다. 68, 18건이요? 지금 10%도 안 돼요. 10%도. 그리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10%도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이 결혼하기 전에 일이다라고 하는데 그거 사실 아닙니다. 윤석열 결혼 2012년에 했고 요양급여 이거 의료법인 설립한 거 이거 2013년이고요. 그리고 그 뭐였죠? 부동산 투자에서 또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한 거 이거 2013년이에요. 68건이라고? 28건이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악마화를 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악마에게도 인권이 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악마에는 악마권이 있겠지. 아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하는 걸 보면 두 가지가 느껴져야 돼요. 첫 번째는 존나 뻔뻔하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과한 점이 있었다라고 인정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존나 뻔뻔한 거야. 조국은 3개월, 장모는 1년 3개월.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잖아. 두 번째, 웃기다예요. 지금 하는 짓을 봐요. 하는 짓이 되게 웃기잖아요.
대선 행보라고 하는데 뭘 대단한 뭔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남들 통해 가지고 막 전원이나 해쌓고 하는 행위 자체를 보면 좀 모자라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뻔뻔함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말로 윤석열은 지금까지 자기 목소리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정말로 개 끌고 나온 거 빼놓고는 자기가 직접 어떤 사건에 대해서 뭐 어떤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누가 전한 바에 의하면 누가 전한 바에 의하면 누가 전한 바에 심지어 언론에 전한 메시지에 의하면까지 있어.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자기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뻔뻔해져도 되는 거야. 예. 뭐 장모님이 예를 들어서 물론 저는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재판부가 판단을 옳게 해가지고 유죄가 나오면 나중에 가가지고 말 바꿔도 나는 그런 말 좀 없는데 이래도 되고 정말 이 좀 이렇게까지 말하면 그렇긴 한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정말 조각되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언론에 의해서 그냥 사람들 보기 좋은 모습, 사람들이 좀 흥미를 갖게끔 만드는 그 조각. 왜 얼마 전에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돼지를 이렇게 화장시켜가지고 사람으로 막 분장시키는 그런 만평이 있었잖아요. 딱 그게 너무나 맞는 캐릭터 같아요. 자기 목소리 단 한마디도 없어요. 예. 자, 거기에 대해놓고 이제 이재호 씨가 요즘에 내 마음에 드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이재호는 이명박을 수사한 사람이기도 그렇죠. 하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해서 못마땅한 거야. 앞으로 윤석열이요, 계산 잘하세요. 우리 10원이 형. 국민의힘으로 바로 입당하면 내가 봤을 때 대선 주자 되기 힘들어요. 밖에서 질질 끌면서 저쪽이 어찌 됐건 간에 윤석열을 끌어들이면서 뭔가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대선 주자가 가능해지지, 바로 직행하는 순간 이재호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박근혜, 이명박 등에게 계속 그 수사했던 윤석열이 계속 기억을 떠올리면서, 정치 세력은 내가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같은 당이어도 그걸 용서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무너뜨린다고. 근데 이명박, 박근혜를 수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뭐 국민의 짐으로 바로 간다 만다 이런 논란들이 있지만, 진짜로 정무감각이라는 게 있다면 최대한 질질 끄는 거야. 10원이 형 알겠지? 어쨌든 이재호가 그랬다. 이 자꾸 지금 뭐 조국 장관 책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내밀한 이야기들이 까지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제 윤석열 등을 비난하니까 도를 넘었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재호가 한 말이 그 정도도 못 견딜 거면 정치하지 마라 이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물론 뒤에 새끼야는 내가 한 말이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분석은 정밀하게 해야 되겠지만요, 지금 윤석열이 보여주는 캐릭터는 뻔뻔하다, 웃기다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권을 나가려면 일단 지금 장애물이 되고 있는 장모와 와이프권이 있는데, 저는 이 정도로 실드를 친다는 것은 장모 자체가 사실은 김건희의 아바타이자 윤석열의 아바타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23억 부정수급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이 생각할 수 없는 부정수급의 상태예요. 그러면 이 23억을 장모가 받아서 어떻게 썼을 것이냐. 저는 이 부분을 추적을 할 수 있다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돈의 흐름이 과연 장모 선에서 끝났을 것이냐, 장모가 다 먹었을 거냐.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쳐다보면서 이야기하지 빨리 말 저는 얘기를 몰라요. 저는 모릅니다. 아니, 어제 방송에서 그거 설명해 드렸어요. 그 최은순의 피해자들이 3명 나와서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고? 윤석열 장모 사건은 그냥 디테일 다 빼고 쉽게 표현하면, 최은순이라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할 때 보면 항상 동업자가 있고, 그 동업자들하고 동업을 하는데 항상 그 동업자들은 감옥을 가요. 그리고 그 감옥 간 핑계로 동업했던 사람들 것을 슈킹을 해. 그리고 최은수는 빠져나가. 그 구조가 다 똑같아. 근데 그게 규모가 몇십억, 몇백억 이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희한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데다가 심지어 최은수는 그것만 한 거 아니야. 하다못해 이 아파트 같은 거 짓는 것도 있잖아요. 양평 그쪽 여주 땅에다가 땅 사가지고 아파트 원래 공공주택 들어오려고 한 거 어떻게 그 시장인지 구순지 그거 삶아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아파트 지어서 분양으로만 100억 벌었던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쪽이 어마어마한 큰 손이야. 어마어마하게 큰 손인데 되게 이상하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거 특정 인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돈이 엄청 많아요.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심지어 그 사업에는 굉장히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그 어음 같은 거 판매, 매매하고 맞아, 막 이런 크고. 사업도 있고 부동산 막 이런 거 하는 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딸은 술집에서 일을 했다고 그래요. 엄마가 그렇게 부자인데 딸은 술집에서 일을 했다고요. 그리고 뭐 사실이 확인된 건 없지만 그 딸과 결혼을 한 사람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관계에서 엄마가 지금까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과연 이 사람이 정말로 조폭을 움직이고 거금을 움직이면서 고도의 지적 능력이 필요한 어음 매매를 한다든지 부동산 매매를 한다든지 심지어 병원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거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이름만 대여해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라고 내 말이 저는 그거예요. 모르는데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마차님한테 들었나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정말 돈의 흐름을 따라갈 필요가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네. 변호사 입장에서 참 어느 선까지 나가야 될지 굉장히 애매하지. 아니 어느 선까지 나가야 될지는 애매하지 않은데 누구한테 씌워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너무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최은수는 돈이 엄청 많은 부자예요. 근데 희한하게 동업했던 사람들은 누가 그 짓을 했는가는 뻔히 답이 나오잖아. 그 사람한테 뭐 장고가 좀 부족해가지고 뭐 사기죄로 집어넣어버려. 근데 그 짓을 하는 게 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엊그저께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여대생이 공기총 맞아가지고 죽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듣는데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다가 했던 거를 기억이 떠오르면서 나중에 봤는데 그걸 죽게 사주한 그 사모님이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계속 병원에 나와요. 유방암이라고 계속.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데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 진단서를 써준 의사 새끼. 그리고 그거 보고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하게끔 만드는 검사 새끼. 근데 이 새끼들이하고 그 변호사 새끼하고 이 개새끼들이 동기 동창이고 그래. 그러니까 완전 멀쩡한 사람을 병원에서 그냥 쉬게 만들어주는 그 구조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런 의심을 정당화시켜준 건 저는 믿진 않는데 그러면 그 조폭 역할을 정말로 검사가 했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할 수가 있다면 그러면 그 검사들은 정말로 아무런 이익이 없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엄마기 때문에 아무런 이익이 없이 뒤를 봐줬을까 하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사랑을 모르는 거죠. 아니 근데 여기서 더 나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럼 핵심 포인트가 그려져. 이미 그렇게까지 안 나가도 최은순 자체는 누군가가 비호를 했단 그렇죠. 말이야. 네. 여기에는 당연히 검사 사이들 S 그 부분까지만 이야기해도 돼요. 저는 믿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판사님. 그 언니 참 부럽더라고. 그런데 희한하게 그거를 시몬 원장도 피해를 준 적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정필승의 의견에 내가 한 표 던지긴 하는데 더 나가지 마. 뭐 장모님이 얻은 게 아니다. 이 수익은 저는 전원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장모님 생각만 가슴이 아파요. 일단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해요. 아무튼 힘들다.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죠 지금.